여러분, 저는 그날 단순히 반찬만 두고 오려 했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 아들 집에 들러 냉장고를 채워주는 게 제 유일한 낙이었거든요. 2025년 10월 16일 수요일, 그날도 평소처럼 오전 7시에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보니 이틀 전에 만들어둔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깻잎찜이 가지런히 놓여 있었어요. 저는 큰 보따리에 반찬통들을 하나씩 담았습니다. 김치도 새로 담근 걸로 한 통 챙겼고요. 그리고 아들이 좋아하는 사과도 5개 골라 담았어요. 오전 10시쯤 집을 나섰습니다. 아파트 단지 정문을 나서며 경비 아저씨한테 인사를 했어요. 다녀오세요, 박 여사님. 저는 웃으며 손을 흔들었죠. 버스 정류장까지는 5분 거리였습니다. 472번 버스를 타면 30분이면 아들 집 앞까지 갈 수 있어요. 버스 안에서 저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가을이라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이 풍경을 함께 봤을 텐데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들 아파트 단지에 도착한 건 오전 11시쯤이었어요. 백이동 1503호. 저는 그 번호를 수없이 외워서 이제는 눈 감고도 찾아갈 수 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가방 안에서 메모지를 꺼냈습니다. 비밀번호를 적어둔 거였어요. 5-2-8-3-5. 현관 앞에 서서 숫자를 눌렀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어요. 삐삐삐 하는 에러음이 났거든요. 뭐지? 저는 다시 천천히 눌러봤습니다. 5-2-8-1-3호. 똑같이 삐삐삐. 당황한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신호음이 3번 울리고 아들이 받았어요. 네, 엄마. 목소리가 좀 피곤해 들렸습니다. 민준아, 비밀번호가 안 맞는데? 바뀐 거야?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아들이 말했습니다. 아, 네. 보안 때문에 지난주에 바꿨어요. 잠깐만요. 제가 나갈게요. 보안이라니. 저는 5년 동안 그 비밀번호로 드나들었는데 갑자기 보안이 문제가 된 걸까요? 뭔가 찝찝했지만 아들이 나온다니 기다렸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요? 현관문이 안에서 열렸어요.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회사 다녀온 것 같았어요. 캐주얼한 셔츠에 청바지를 입고 있었거든요. 요즘 IT 대기업들은 복장이 자유롭다고 하더라고요. 엄마, 들어오세요. 민준이의 표정이 밝지 않았어요. 저는 무거워서 그래. 엄마가 들어가서 냉장고에만 넣어놓고 갈게라고 말하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거실을 지나 부엌으로 가는데 소파에 수진 씨가 앉아 있는 게 보였어요. 노트북을 무릎에 올려놓고 뭔가 작업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밝게 인사했어요. 수진 씨 있었어요? 수진 씨가 고개만 까딱했습니다. 말은 없었어요. 예전 같으면 어머님 왔어요? 뭐 가져오셨어요? 라고 물어봤을 텐데. 저는 기분이 이상했지만 티내지 않고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갖다 놓은 반찬통들이 그대로 있는 거예요. 시금치나물은 비닐도 뜯지 않았고 멸치볶음도 그대로였습니다. 김치만 조금 덜어낸 것 같았어요. 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안 먹었네. 그럼에도 저는 새로 가져온 반찬들을 냉장고 안쪽에 밀어 넣었어요. 오래된 반찬통은 꺼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냉장고 문을 닫고 거실로 나오는데 수진 씨가 노트북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거든요. 반찬은 그만 가져오셔도 돼요. 그 말이 귀에 꽂혔습니다.
저는 순간 말문이 막혔어요. 아니, 그래도 집밥이 건강에 좋잖아. 나는 시간 날 때 만들어서 갖다 주는 건데 그게 뭐가 어려워? 수진 씨가 노트북을 덮으며 저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저희도 어른이에요. 알아서 먹을 수 있거든요. 매번 오시면 솔직히 말해서 부담스럽거든요. 부담스럽다. 그 단어가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일주일에 한 번 아들을 위해 정성껏 만든 음식을 갖다 주는 게 부담이었나요? 민준이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렇게 말하면 어떡해. 엄마가 좋아서 해주시는 건데. 하지만 수진 씨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좋아서 하는 거라도 받는 입장에서는 부담일 수 있잖아요. 다른 집은 명절 때나 만나는데 우리는 일주일에 한 번씩이에요. 친구들도 다 신기해 하더라고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멍하니 있었어요. 수진 씨가 다시 노트북을 열며 말했습니다.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라 생각해요. 요즘 시대는 다르잖아요. 민준이가 제 팔을 살짝 잡았어요. 엄마, 일단 앉으세요. 제가 차라도 드릴게요. 아니야, 괜찮아. 엄마 이제 갈게.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신발을 신는데 손이 떨렸어요. 민준이가 따라 나와서 말했습니다. 엄마, 수진이가 요즘 회사에서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저는 고개만 끄덕이고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오는 순간 뒤에서 문 닫히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엘리베이터 버튼을 눌렀습니다. 엘리베이터를 기다리는 동안 눈물이 차올랐지만 꾹 참았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했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1층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헛짚었어요. 엘리베이터 문이 닫히고 아래로 내려가는 동안 저는 거울에 비친 제 얼굴을 봤습니다. 늙었더라고요. 주름이 가득하고 입꼬리가 처진 얼굴. 제가 언제부터 이렇게 늙어 보이는 사람이 됐을까요? 1층에 내려와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습니다. 보따리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오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습니다. 그저 부담스럽다는 그 말이 머릿속에서 맴돌았어요. 472번 버스가 왔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버스에 올랐습니다. 카드를 찍고 뒷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아들의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핸드백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았어요. 옆자리에 앉은 젊은 여자가 저를 힐끗 봤지만 곧 고개를 돌렸습니다. 저는 집에 도착할 때까지 계속 울었어요. 집에 도착한 건 오후 12시 반쯤이었습니다.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어요. 빈집.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0년이 지났지만 여전히 적응이 안 됩니다.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보따리를 내려놓았어요. 그 안에는 먹지도 않은 반찬통들이 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통을 하나씩 꺼냈어요. 시금치나물을 열어보니 색이 변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났으니까요. 저는 그걸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멸치볶음도 깻잎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 일주일의 정성이 고스란히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어요.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냉장고에서 김치 하나 꺼내고 밥을 한 공기 퍼서 먹었어요. 텔레비전을 켰지만 무슨 내용인지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부담스러운 일인가? 밤 10시쯤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일은 제가 잘못했어요. 수진이한테 잘 얘기해 볼게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저는 답장을 쓰려다가 멈췄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결국 괜찮아. 엄마도 이해해라고만 보냈습니다. 잠자리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저는 지난 5년을 떠올렸습니다. 민준이가 결혼할 때 얼마나 기뻤는지, 수진 씨가 처음 저를 만났을 때 얼마나 밝게 웃었는지, 그때는 정말 좋았어요. 그런데 언제부터 이렇게 된 걸까요? 저는 새벽 3시가 되어서야 겨우 잠들었습니다. 제 이름은 박순희, 올해 68살입니다. 남편 강철수는 2015년에 세상을 떠났어요. 간암이었습니다. 58세의 나이로 갑작스럽게 떠났죠. 남편이 떠난 후 저는 혼자가 됐습니다. 하지만 아들이 있었어요. 강민준. 지금은 38살이지만 그때는 33이었습니다. 대학교를 졸업하고 삼성에 입사했어요. IT 부서에서 일했습니다. 월급도 괜찮았고 무엇보다 착했어요. 남편이 돌아가신 후 민준이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왔습니다. 엄마, 혼자 괜찮으세요? 제가 같이 살까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는 혼자도 잘 살아. 너는 내 인생 살아. 2020년 가을, 민준이가 여자친구를 소개시켜줬어요. 이름은 최수진. 33이었고 광고회사에서 카피라이터로 일했습니다. 처음 본 날 수진 씨는 밝은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어머님,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 오빠한테 얘기 많이 들었어요. 정말 뵙고 싶었어요. 저는 그 말에 마음이 녹았습니다. 그래요? 우리 민준이가 뭐래요? 효자라고 했어요. 어머님을 정말 많이 생각하신대요. 저는 수진 씨가 마음에 들었어요. 말투도 예의 바르고 무엇보다 민준이를 보는 눈빛이 따뜻했거든요. 그날 저녁 셋이서 식사를 했어요. 수진 씨는 계속 제게 말을 걸었습니다. 어머님, 혼자 사시면 외로우시겠어요. 저희 빨리 결혼해서 자주 찾아뵐게요. 아이고, 그래줘요. 민준이가 결혼하면 나도 마음이 놓일 것 같아. 민준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 어때요? 좋지. 우리 며느리감으로 딱이야.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행복한 마음으로 잠들었어요. 2020년 12월 민준이와 수진 씨가 약혼을 했습니다. 약혼식 날 저는 한복을 차려입고 갔어요. 수진 씨 부모님도 오셨습니다. 수진 씨 아버지는 고등학교 교사였고 어머니는 약사였어요. 점잖은 분들이었습니다. 양가 상견례 자리에서 저는 긴장했지만 수진 씨 어머니가 먼저 말을 건넸어요. 사돈 어르신, 우리 수진이 잘 부탁드립니다. 아이고, 제가 더 부탁드려야죠. 우리 민준이가 좀 덜렁대서요. 웃음이 오갔습니다. 그날은 정말 화기애애했어요. 2021년 3월 드디어 결혼식이 열렸습니다. 강남에 있는 웨딩홀이었어요. 민준이가 턱시도를 입고 나왔을 때 저는 눈물이 났습니다. 이 아이가 이렇게 컸구나. 수진 씨는 웨딩드레스를 입고 정말 예뻤어요. 식이 끝나고 신혼여행을 떠나기 전 민준이가 저를 안아주었습니다. 엄마, 그동안 고생 많으셨어요. 사랑해요.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너도 사랑한다. 행복하게 살아라. 신혼여행에서 돌아온 후 민준이 부부는 강남 어디쯤에 신혼집을 마련했어요. 전세였지만 깨끗하고 넓었습니다. 저는 처음 그 집에 갔을 때 깜짝 놀랐어요. 30평대 아파트에 가구도 다 새 것이었거든요. 민준아, 이렇게 좋은 데서 살아? 네, 엄마. 회사에서 가까워요. 수진이도 출퇴근하기 편하고요. 저는 부엌을 둘러봤어요. 냉장고, 에어프라이어, 전기밥솥, 다 새 제품이었습니다. 민준아, 반찬 같은 거 필요하면
엄마가 해다 줄게. 그럼 감사하죠. 저희는 요리할 시간이 없어서요. 그때부터였습니다.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반찬을 만들어 갖다 주기 시작한 게 처음에는 김치하고 된장찌개 재료만 갖다 줬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엄마 멸치볶음도 해주시면 안 돼요? 수진이가 좋아해요라고 해서 멸치볶음도 만들었습니다. 시금치나물, 깻잎찜, 계란말이 하나씩 늘어났어요. 저는 화요일마다 장을 봤습니다. 시장에 가서 신선한 재료를 골랐어요. 그리고 수요일 아침부터 반찬을 만들었습니다. 오전 내내 부엌에 서 있었지만 힘들지 않았어요. 오히려 행복했습니다. 아들이 제 음식을 먹고 건강하게 지내는 걸 상상하면 가슴이 뿌듯했거든요. 수진 씨도 처음에는 정말 좋아했어요. 제가 반찬을 냉장고에 넣어놓고 나오면 어머님, 감사합니다. 어제 어머님이 만들어주신 계란말이 먹었는데 정말 맛있더라고요라고 문자를 보냈습니다. 저는 그 문자를 받을 때마다 웃음이 났어요. 우리 며느리 참 착하네. 2021년 여름 어느 날 저는 오후에 아들 집에 들렀어요. 반찬을 갖다 주려고요. 그런데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니 수진 씨가 집에 있었습니다. 어머님 오셨어요? 응, 수진 씨 집에 있었어? 회사는? 오늘 재택근무하는 날이에요. 저는 부엌에 가서 반찬을 정리했어요. 수진 씨가 따라와서 저를 도왔습니다. 어머님, 제가 할게요. 아니야, 괜찮아. 금방 끝나. 우리는 함께 냉장고를 정리했어요. 그때 수진 씨가 물었습니다. 어머님, 매번 이렇게 만들어 오시면 힘드시지 않아요? 아니야, 전혀. 이게 엄마 낙이야. 그날 저는 수진 씨와 차를 마셨어요. 거실 소파에 앉아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수진 씨는 회사 이야기를 했어요. 요즘 프로젝트가 힘들어요. 밤늦게까지 일할 때도 많고요. 그래. 그럼 더 잘 챙겨 먹어야지. 몸 상하면 안 돼. 네. 그래서 어머님이 해주시는 반찬이 정말 큰 도움이 돼요. 저희는 요리할 시간이 없거든요. 저는 그 말에 뿌듯했습니다. 내가 도움이 되는구나. 2021년 가을 추석 명절이었어요. 저는 민준이네 집에서 명절 준비를 했습니다. 전을 부치고 나물을 무치고 고기를 구웠어요. 수진 씨도 옆에서 도와줬습니다. 어머님, 이 나물은 어떻게 무쳐야 해요? 간장 한 스푼 넣고 참기름 조금 넣어. 그리고 마늘 다진 거 넣으면 돼. 수진 씨는 열심히 따라했어요. 민준이는 거실에서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수진 씨한테 말했어요. 우리 며느리 손재주가 좋네. 아니에요, 어머님. 저는 요리를 잘 못해요. 천천히 배우면 돼. 결혼 생활이 길잖아. 명절 저녁 셋이서 음식을 먹었어요.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엄마, 역시 엄마 손맛은 최고예요. 수진 씨도 고개를 끄덕였어요. 정말 맛있어요, 어머님. 저는 그날 밤 집에 돌아가면서 생각했습니다. 민준이가 결혼 잘했구나. 수진 씨도 좋은 사람이고, 그때는 정말 모든 게 완벽해 보였어요. 2022년 초까지는 그랬습니다. 아무 문제 없이 지났어요. 저는 매주 수요일마다 반찬을 갖다 줬고, 민준이 부부는 고마워했습니다. 명절 때는 함께 모여 음식을 먹었고, 가끔 주말에는 외식도 함께 했어요. 저는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남편을 잃고 10년 가까이 혼자 살았지만 아들과 며느리가 있어서 외롭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그 행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022년 봄 4월쯤이었을 거예요. 저는 평소처럼 수요일에 아들 집에 갔습니다. 그날은 날씨가 참 좋았어요. 벚꽃이 만발해서 아파트 단지 입구에 벚나무들이
활짝 피어 있었습니다. 저는 기분이 좋아서 사진도 한 장 찍었어요. 민준이한테 보내줄 생각이었죠.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에 도착했습니다.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집안이 너무 조용한 거예요. 보통은 수진 씨가 재택 근무할 때 음악을 틀어놓거나 했는데 그날은 아무 소리도 안 났어요. 수진 씨? 제가 불러봤지만 대답이 없었습니다. 아마 외출했나 보다 싶었어요. 저는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냉장고 문을 여는 순간 제 눈이 멈췄어요. 지난주에 갖다 놓은 시금치 나물이 그대로 있었거든요. 비닐도 뜯지 않은 채로 멸치볶음도 마찬가지였고요. 안 먹었네? 저는 순간 당황했습니다. 혹시 입맛이 없었나? 아니면 너무 바빠서 집에서 밥을 못 먹었나? 저는 일단 새로 가져온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리고 먹지 않은 반찬통은 꺼내서 가방에 넣었습니다. 집에 가서 내가 먹어야겠다. 정리를 마치고 나오는데 거실 테이블 위에 배달 음식 전단지가 여러 장 놓여 있는 게 보였어요. 치킨, 피자, 중국집. 저는 요즘 젊은 사람들은 배달 음식을 자주 먹나 보네 하고 생각했습니다. 별로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민준이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민준아, 오늘 반찬 갖다 놨어. 잘 먹어. 한참 후에 답장이 왔어요. 네, 엄마. 감사합니다. 그게 전부였습니다. 예전 같으면 엄마 항상 고마워요. 맛있게 먹을게요라고 길게 썼는데 그날은 너무 짧았어요. 저는 바쁜가 보다 하고 넘겼습니다. 5월 어느 날 저는 아들 부부와 함께 외식을 했어요. 민준이 생일이었거든요. 5월 15일. 35번째 생일이었습니다. 저는 강남에 있는 한정식집을 예약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곳이었습니다. 저녁 7시에 만나기로 했어요. 저는 6시 반에 도착해서 기다렸습니다. 민준이는 정시에 왔는데 수진 씨는 10분 늦게 도착했어요. 죄송해요. 회의가 길어져서요. 수진 씨가 헐레벌떡 들어오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리에 앉아 주문을 했어요. 민준이는 평소처럼 밝았지만 수진 씨는 좀 피곤해 보였습니다. 저는 물어봤어요. 수진 씨, 요즘 회사 일이 많아? 네, 어머님. 요즘 대형 프로젝트를 맡아서요. 정신이 없어요. 그럼 집에서 밥은 잘 챙겨 먹어? 순간 수진 씨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네, 뭐 먹고 있어요. 음식이 나왔고 우리는 식사를 했어요. 그런데 식사 중간에 수진 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어머님, 저희 요즘 다이어트 중이거든요. 그래서 저염식으로 먹으려고 해요. 아, 그래? 그럼 내가 반찬 담을 때 소금 덜 넣을게. 아니에요, 괜찮아요. 저희가 알아서 조절할게요. 그 말투가 뭔가 차갑게 느껴졌어요. 저는 민준이를 쳐다봤습니다. 민준이는 어색하게 웃으며 말했어요. 엄마, 수진이가 건강 신경 쓰는 거예요. 이해해 주세요. 식사를 마치고 헤어질 때 저는 민준이한테 따로 물어봤어요. 수진 씨가 화장실 간 사이예요. 민준아, 수진 씨가 요즘 좀 예민한 것 같은데? 아니에요, 엄마. 회사 일이 바빠서 그래요. 괜찮아요. 민준이는 제 걱정을 덜어주려고 애쓰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그래, 알았어. 수진 씨한테 잘해줘라고 말하고 헤어졌어요. 6월 장마철이 시작됐습니다. 비가 자주 왔어요. 어느 수요일 저는 우산을 들고 아들 집에 갔습니다. 비를 맞으며 걸었더니 옷이 좀 젖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수진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노트북으로 뭔가 작업하고 있었어요. 어머님 오셨어요? 응, 비 많이 오지?
수진 씨는 오늘 재택이야? 네, 오늘은 집에서 일해요.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여는데 또 지난주 반찬이 그대로였어요. 이번에는 김치만 조금 줄어 있었습니다. 저는 슬쩍 수진 씨를 쳐다봤어요. 수진 씨는 여전히 노트북 화면만 보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수진 씨, 반찬 입에 안 맞아? 수진 씨가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니에요, 어머님. 그냥 요즘 배달 음식 먹을 일이 많아서요. 그래도 집밥을 먹어야 건강에 좋은데. 네, 알아요. 그런데 저희 둘 다 바빠서 요리할 시간이 없어요. 배달 음식이 편하거든요. 그 말을 듣고 저는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배달 음식이 편하다고? 그럼 제가 일주일 내내 준비한 반찬은 뭔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어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내가 너무 오지랖이 넓나? 아니면 수진 씨가 정말 바쁜 건가? 7월, 더운 여름이 왔습니다. 저는 여름 김치를 담갔어요. 열무김치하고 오이소박이, 민준이가 어렸을 때 좋아했던 김치들이었습니다. 저는 김치를 통에 담아서 아들 집으로 갔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현관 비밀번호가 또 바뀌어 있었습니다. 또 저는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민준아, 비밀번호가 또 안 맞는데? 아, 죄송해요, 엄마. 보안 때문에 한 달에 한 번씩 바꾸기로 했거든요. 잠깐만요. 민준이가 나와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그런데 얼굴이 좀 피곤해 보였어요. 민준아, 무슨 일 있어? 아니에요, 엄마. 요즘 프로젝트가 좀 힘들어서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수진 씨는 집에 없었어요. 수진 씨는 회사 갔어요. 오늘 중요한 회의가 있대요. 저는 김치를 냉장고에 넣고 민준이와 잠깐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매주 오는 거 부담스러워? 민준이가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무슨 소리예요, 엄마? 전혀 아니에요. 엄마가 오셔야 저희가 먹고 살죠. 그래. 근데 요즘 수진 씨가 좀 차가운 것 같아서. 아니에요, 엄마. 수진이는 원래 일할 때 집중하느라 그래요. 걱정 마세요. 저는 민준이의 말을 믿고 싶었어요.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불편했습니다. 집에 돌아와서도 계속 그 생각이 맴돌았어요. 진짜 괜찮은 걸까? 그날 밤 저는 잠을 설쳤습니다. 2022년 8월 무더운 여름이었습니다. 저는 에어컨을 틀고 부엌에서 반찬을 만들고 있었어요. 그날은 가지나물하고 오징어 볶음을 만들었습니다. 민준이가 오징어를 좋아하거든요. 오전 내내 요리를 하고 오후 2시쯤 아들 집으로 출발했어요. 날씨가 너무 더워서 땀이 줄줄 흘렀습니다. 버스 안에서도 에어컨이 약해서 덥더라고요. 아들 아파트에 도착했을 때는 오후 3시쯤이었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는데 이번에도 안 맞았습니다. 또 바꿨나? 저는 한숨을 쉬며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그런데 전화를 안 받는 거예요. 한 번, 두 번, 세 번. 저는 현관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0분쯤 지났을까요? 안에서 문을 여는 소리가 났어요. 수진 씨였습니다. 어머님, 수진 씨의 목소리가 차가웠어요. 웃지도 않았습니다. 아, 수진 씨, 집에 있었어? 네, 재택 근무 중이에요. 저는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는데 수진 씨가 문을 완전히 열지 않았어요. 살짝만 열고 서 있는 거예요. 어머님, 오늘은 좀 바쁜데요. 회의에 들어가야 해서요. 아, 그래. 그럼 금방 갈게. 냉장고에만 넣어놓고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부엌으로 가는데 거실에 수진 씨 노트북이 열려 있었어요.
화면에는 화상회의가 켜져 있었습니다. 저는 최대한 조용히 움직였어요. 냉장고 문을 열었는데 이번에는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지난주 반찬들이 전부 그대로였거든요. 하나도 먹지 않았어요. 심지어 김치도 거의 그대로였습니다. 저는 그 순간 깨달았어요. 안 먹고 있구나.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동안 정성껏 만든 음식들이 냉장고에서 상하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손이 떨렸지만 일단 새 반찬을 넣었습니다. 그리고 오래된 반찬통들을 꺼내서 가방에 넣었어요. 부엌을 나오는데 수진 씨가 화상회의를 끝낸 것 같았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저를 쳐다봤어요. 어머님, 다 하셨어요? 응, 다 했어.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그런데 수진 씨가 뒤에서 말했어요. 어머님, 사실 말씀드릴 게 있는데요. 저는 멈춰 섰습니다. 뭔데? 저희 요즘 배달 음식 자주 시켜 먹거든요. 반찬은 그만 가져오셔도 될 것 같아요. 그 말이 귀에 쿵 하고 박혔습니다. 저는 천천히 돌아서서 수진 씨를 봤어요. 왜? 입에 안 맞아? 그런 게 아니라요. 저희 둘 다 바빠서 집에서 밥을 거의 안 먹어요. 아침은 거르고, 점심은 회사에서 먹고, 저녁은 배달 음식 시켜 먹고요. 그러니까 반찬이 필요 없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래도 주말에는 먹잖아. 주말에도 밖에서 먹어요. 친구들 만나거나 영화 보러 가거나 집에서 요리할 시간이 없어요. 수진 씨는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마치 업무 보고하듯이요. 저는 가슴이 답답했어요. 그럼 지금까지는 어머님이 좋아서 해주시는 건데 저희가 뭐라고 하겠어요. 그냥 받았죠.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좋아서 해주는 건데 뭐라고 하겠냐고? 그럼 그동안 억지로 받은 건가요?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서 있었어요. 수진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매주 오시는 거 좀 부담스러워요.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하거든요. 프라이버시? 네. 신혼인데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가 오시면 좀 그렇잖아요. 저는 그제야 이해했습니다. 제가 방해가 됐던 거예요. 며느리 입장에서는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가 들락날락하는 게 싫었던 거죠. 저는 목이 메었어요. 미안해. 엄마가 생각이 짧았네. 알았어. 이제 안 올게. 어머님, 화내신 거 아니죠? 아니야, 화 안 났어. 수진 씨 말이 맞아.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는데. 저는 신발을 신고 나왔습니다. 뒤에서 수진 씨가 어머님, 오해는 하지 마세요라고 말했지만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오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와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갔어요. 사람들이 지나다니지만 저는 신경 쓰지 않고 울었습니다. 집에 도착해서 저는 가방에서 반찬통들을 꺼냈어요. 뚜껑을 열어보니 음식들이 상해 있었습니다. 일주일이나 지났으니까요. 저는 하나씩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가지나물, 오징어 볶음, 시금치나물, 김치 모두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습니다. 제 일주일의 노력이 고스란히 버려지는 순간이었어요. 그날 저녁 민준이한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들었어요. 오늘 무슨 일 있었어요? 저는 울먹이며 대답했어요. 아니야, 아무 일도 없어. 수진 씨 말이 맞아.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는데 엄마가 너무 자주 갔나 봐. 엄마, 그게 아니라 민준아, 괜찮아. 엄마 이해해. 이제 안 갈게.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높아졌습니다. 엄마가 왜 잘못이에요? 제가 수진이한테 제대로 얘기할게요. 하지만 저는 민준이의 말을 믿을 수가 없었어요. 수진 씨의 그 차가운 목소리가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가 오시면 좀 그렇잖아요. 저는 민준이한테 말했어요.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너는 수진 씨 잘 챙겨. 부부 사이 좋게 지내. 엄마 그래. 이따 보자. 저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계속 생각했습니다.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아들을 위해 반찬 만들어주는 게 잘못인가? 하지만 수진 씨 입장도 이해가 됐어요. 신혼인데 시어머니가 자주 오면 부담스러울 수도 있겠죠. 저는 결국 결론을 내렸습니다. 이제 정말 안 가야겠다. 다음 날부터 저는 아들 집에 가지 않았어요. 민준이가 전화해도 엄마 바쁘다고 둘러댔습니다. 반찬도 만들지 않았어요. 부엌에 서면 허무한 마음만 들었거든요. 저는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보냈습니다. 텔레비전을 켜도 무슨 내용인지 들어오지 않았고 밥을 먹어도 맛이 없었어요. 2주쯤 지났을까요? 민준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을 눌러서 문을 열어줬더니 민준이가 서 있었습니다. 엄마, 왜 연락도 안 받으세요? 아니야, 바빠서 그랬어. 엄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그때 좀 예민했던 거예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수진 씨 말이 맞아. 엄마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어.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다시 오세요. 제가 수진이한테 잘 얘기했어요. 이제 괜찮아요. 저는 민준이의 얼굴을 봤어요. 간절한 눈빛이었습니다. 저는 결국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래, 알았어. 근데 이제는 한 달에 2번만 갈게. 네, 엄마. 그렇게 하세요. 감사합니다. 민준이가 돌아간 후 저는 한참을 앉아 있었어요. 과연 다시 가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아들이 그렇게 간절하게 부탁하는데 거절할 수가 없었습니다. 9월이 왔습니다. 저는 약속대로 한 달에 2번만 아들 집에 갔어요. 첫째 주 수요일하고 셋째 주 수요일. 반찬도 예전보다 적게 만들었습니다. 김치 한 통, 나물 2가지 정도. 그리고 갈 때마다 미리 민준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민준아, 내일 가도 될까? 민준이는 항상 네, 엄마. 괜찮아요라고 답장했습니다. 9월 첫째 주 수요일, 저는 오후 3시쯤 아들 집에 갔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민준이한테 미리 물어봐서 알고 있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집에 아무도 없었어요. 저는 조용히 부엌으로 가서 반찬을 냉장고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빠르게 나왔어요. 10분도 안 걸렸습니다. 집에 돌아와서 민준이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민준아, 반찬 갖다 놨어. 네, 엄마. 감사합니다. 9월 셋째 주 수요일, 이번에도 마찬가지였어요. 집에 아무도 없었고, 저는 반찬만 냉장고에 넣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냉장고 안을 확인해 봤어요. 지난번에 갖다 놓은 반찬이 조금 줄어 있었습니다. 다행이다. 먹었나 보네. 저는 안도하며 집으로 돌아왔어요. 10월 초 민준이가 전화를 했습니다. 엄마, 이번 주 토요일에 저희 집에서 저녁 먹어요. 제가 고기 구워드릴게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수진 씨가 괜찮다고 한 걸까요? 민준아, 수진 씨는 괜찮대? 네, 엄마. 수진이도 같이 먹자고 했어요. 오세요. 저는 기뻤습니다. 다시 좋아진 건가? 토요일 저녁 6시, 저는 과일을 사들고 아들 집에 갔어요. 초인종을 눌렀더니 민준이가 밝게 웃으며 문을 열었습니다. 엄마, 어서 오세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진 씨가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보고 있었어요. 수진 씨, 안녕하세요. 수진 씨가 고개를 들더니, 네,
어머님하고 짧게 인사했습니다. 웃지는 않았어요. 민준이가 베란다에서 고기를 굽고 있었습니다. 저는 부엌에서 상추를 씻으며 도왔어요. 수진 씨는 계속 소파에 앉아 휴대폰만 봤습니다. 저는 거실로 가서 말을 걸어봤어요. 수진 씨, 요즘 회사는 어때요? 바빠요. 짧은 대답이었습니다. 저는 더 이상 말을 걸지 못했어요. 고기가 다 구워지고 우리는 식탁에 앉아 저녁을 먹었습니다. 민준이가 제 앞에 고기를 놓아주며 말했어요. 엄마, 많이 드세요. 그래, 고마워. 저는 고기를 먹었지만 목이 잘 넘어가지 않았습니다. 분위기가 너무 어색했거든요. 수진 씨는 거의 말이 없었어요. 가끔 민준이가 질문하면 짧게 대답할 뿐이었습니다. 식사 중간에 수진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어머님, 저희 내년에 이사 가려고 해요. 이사? 어디로? 좀 더 넓은 곳으로요. 아이 생각도 해야 하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아이, 수진 씨 임신했어? 민준이가 황급히 말했어요. 아니에요, 엄마. 아직 임신은 아니고 앞으로를 위해서요. 수진 씨가 계속 말했습니다. 그리고 새 집은 비밀번호를 안 알려드리려고 해요. 네. 저는 귀를 의심했어요. 왜요? 요즘은 프라이버시가 중요하잖아요. 어머님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그 말에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민준이가 수진 씨를 쳐다봤어요. 여보, 그게 무슨 소리야? 왜? 사실이잖아. 우리도 우리 생활이 있으니까. 저는 더 이상 그 자리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일어서서 가방을 집으려는데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어요. 엄마, 제발 오해하지 마세요. 수진이가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아서 그래요. 괜찮아, 민준아. 엄마가 이해해. 너희도 숨 좀 쉬고 살아야지. 저는 손을 빼내고 가방을 들었어요. 현관으로 나가는데 수진 씨가 뒤에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어른이에요. 알아서 살 수 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신발을 신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민준이가 따라 나와서 말했어요. 엄마, 정말 미안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아니야, 내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너무 집착한 거지. 엘리베이터를 탔습니다. 문이 닫히는 순간 민준이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1층에 내려와 아파트를 빠져나왔습니다. 버스 정류장으로 걸어가는데 다리에 힘이 없었어요. 정류장 벤치에 앉아서 저는 한참을 울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쳐다봤지만 신경 쓰지 않았어요. 집에 돌아와서 저는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가슴이 너무 아팠어요. 수진 씨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새 집은 비밀번호를 안 알려드리려고 해요. 그 말은 명확했습니다. 더 이상 오지 말라는 거였어요. 저는 이제 완전히 짐이 된 거였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못 잤어요. 새벽 3시쯤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한테 제대로 말할게요. 사랑해요, 엄마.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안 가야겠다고. 민준이가 뭐라고 해도 더 이상 가지 않기로요. 저는 핸드백에서 메모지를 꺼냈어요. 거기에 적힌 아들 집 비밀번호를 지웠습니다. 그리고 메모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어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전화를 했지만 저는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혼자 집에서 텔레비전만 봤어요. 반찬도 만들지 않았고 밖에도 나가지 않았습니다. 친구들이 전화해도 몸이 안 좋다고 둘러댔어요. 10월 중순 민준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일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을 계속 눌러서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준이가 헐레벌떡 들어오며 말했어요. 엄마,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걱정했잖아요. 미안해, 민준아. 엄마가 좀 피곤해서. 엄마, 수진이 일은 제가 해결할게요. 제발 다시 오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민준아, 엄마는 이제 안 갈 거야. 너희끼리 잘 살아. 무슨 소리예요? 엄마 없이는 안 돼요. 아니야, 너희는 충분히 잘 살 수 있어. 수진 씨 말이 맞아. 너희도 너희 생활이 있잖아. 민준이가 제 손을 꽉 잡았습니다. 엄마, 제발요. 저는 엄마가 필요해요. 저는 민준이의 눈을 똑바로 봤어요. 민준아, 너 지금 누구 편이야? 민준이가 당황하며 말했습니다. 편이 어디 있어요? 엄마도 소중하고 수진이도 소중해요. 그럼 선택해. 엄마야, 수진이야? 민준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그 침묵이 답이었습니다. 저는 민준이의 손을 놓았어요. 가봐, 민준아. 수진 씨가 기다릴 거야. 엄마 괜찮아. 엄마는 혼자도 잘 살아. 너는 수진 씨 잘 챙겨. 민준이는 눈물을 글썽이며 서 있었습니다. 저는 등을 돌렸어요. 더 이상 아들의 얼굴을 볼 수가 없었거든요. 민준이가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울었습니다. 30년을 키운 아들인데 결국 선택을 못하는구나. 저는 그날 깨달았어요. 아들에게 저는 이미 과거였고 수진 씨가 현재이자 미래라는 걸. 10월 16일 수요일. 바로 그날이었습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말씀드린 그날이요. 저는 그날 아침 일찍 일어났어요.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악몽을 꾼 것 같기도 하고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가을바람이 시원하게 불어왔습니다. 부엌으로 가서 커피를 한 잔 내렸어요. 따뜻한 커피를 마시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오늘 한 번만 더 가볼까? 민준이한테 2주 넘게 연락을 안 했거든요. 아들이 걱정될 것 같았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한 번만 가보자. 반찬도 갖다 주고 민준이 얼굴도 보고 오전 7시부터 반찬을 만들기 시작했어요. 민준이가 좋아하는 멸치볶음하고 계란말이, 시금치나물도 만들었습니다. 김치는 지난주에 담근 걸로 한 통 챙겼어요. 반찬을 다 만들고 보니 오전 10시였습니다. 저는 샤워를 하고 깨끗한 옷으로 갈아입었어요. 거울을 보니 얼굴이 많이 야위어 있었습니다. 오전 11시쯤 집을 나섰어요. 평소보다 보따리가 좀 무거웠습니다.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가는데 다리가 아팠어요. 나이가 드니 체력이 예전 같지 않더라고요. 472번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은 한산했어요. 저는 뒷자리에 앉아 창밖을 봤습니다. 은행나무 잎이 노랗게 물들어 있었어요. 예쁘더라고요. 30분 후 아들 아파트 단지에 도착했습니다. 백이동으로 걸어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15층으로 올라갔어요. 복도를 걸으며 저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1503호 앞에 섰어요. 현관 비밀번호를 눌렀습니다. 민준이한테 미리 물어본 번호였어요. 그런데 또 안 맞는 거예요. 삐삐삐. 에러음이 났습니다. 또 저는 당황했어요. 이번에는 언제 바꾼 거지? 저는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민준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신호음이 3번 울렸습니다. 그리고 민준이가 받았어요. 네, 엄마. 목소리가 놀란 것 같았습니다. 민준아, 비밀번호가 또 안 맞는데? 전화기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그리고 수진 씨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오빠 누구야? 엄마래.
수진 씨가 뭐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지만 정확히는 안 들렸어요. 민준이가 다시 말했습니다. 엄마, 잠깐만요. 제가 나갈게요. 저는 그래라고만 하고 전화를 끊었어요. 현관 앞에 서서 기다렸습니다. 1분쯤 지났을까요? 안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민준이하고 수진 씨가 뭔가 이야기하는 소리였습니다. 목소리가 조금 높았어요. 그리고 문이 열렸습니다. 민준이가 나왔어요. 얼굴이 굳어 있었습니다. 엄마, 들어오세요.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수진 씨가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쳐다봤어요. 표정이 차갑더라고요. 어머님, 오늘은 왜 오셨어요? 수진 씨가 먼저 말했습니다.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대답했어요. 반찬 좀 갖다 주려고. 민준이 잘 먹고 있나 싶어서. 어머님, 저번에 말씀드렸잖아요. 저희 반찬 필요 없다고. 알아. 근데 그래도 아들이 잘 먹어야 하잖아. 저는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었어요. 그런데 깜짝 놀랐습니다. 냉장고가 거의 비어 있었거든요. 배달 음식 용기 몇 개하고 음료수만 있었어요. 반찬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저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정말 집밥을 안 먹고 있구나. 반찬을 냉장고에 넣으려는데 수진 씨가 부엌으로 왔습니다. 어머님, 정말 필요 없다니까요. 왜 자꾸 가져오세요? 저는 손을 멈췄어요. 수진 씨, 그래도 뭐가 있어요? 저희는 먹지도 않는데. 결국 버리게 되잖아요. 버린다. 그 말에 저는 머리가 멍해졌습니다. 제가 일주일 동안 정성껏 만든 음식들을 버린다고요? 저는 수진 씨를 똑바로 봤어요. 수진 씨, 그럼 지금까지 내가 갖다 준 반찬들은 대부분 버렸어요. 먹을 시간도 없고 입맛에도 안 맞고 그 순간 제 안에서 뭔가가 터졌습니다. 입맛에 안 맞다고? 그럼 진작에 말을 하지. 왜 지금 와서 그런 소리를 해? 제 목소리가 높아졌어요. 수진 씨도 지지 않고 대꾸했습니다. 말을 했죠. 어머님이 안 듣는 거지. 저희도 프라이버시가 필요하다고 자꾸 오시지 말라고 했잖아요. 민준이가 황급히 끼어들었어요. 여보, 그만해. 엄마, 진정하세요. 하지만 저는 멈출 수가 없었습니다. 민준아, 엄마가 30년을 너를 키웠어. 내가 어렸을 때 아빠 없이 혼자 키웠다고. 그런데 지금 며느리 말만 듣고 엄마를 이렇게 대하는 거야? 민준이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엄마, 그게 아니라 그럼 뭔데? 엄마가 이제 필요 없는 거지? 결혼했으니까? 수진 씨가 다시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는 어머님이 필요 없다고 한 적 없어요. 다만 너무 자주 오시니까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요즘 세상에 일주일에 한 번씩 시어머니가 오는 집이 어디 있어요?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수진 씨가 계속 말했어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어머님 요리도 저희 입맛에 안 맞아요. 너무 짜고 오래된 스타일이에요. 저희는 요즘 트렌드 음식을 먹거든요. 트렌드 음식? 네, 샐러드라든지 포케라든지 저염식이고 건강한 음식들이요.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래, 알았어. 내 요리가 낡았다는 거지? 엄마가 낡은 사람이고. 민준이가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엄마, 그런 뜻이 아니에요. 저는 민준이의 손을 뿌리쳤어요. 민준아, 엄마한테 솔직하게 말해봐. 엄마가 이제 짐이야, 안 그래? 민준이는 아무 말도 못했어요. 입만 벙긋벙긋할 뿐이었습니다. 저는 그 침묵이 답이라는 걸 알았어요. 저는 가방을 들고 현관으로 갔습니다. 엄마, 어디 가세요? 민준이가 따라왔어요. 저는 신발을 신으며 말했습니다. 집에 가. 이제 안 올 거야. 엄마.
민준이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저는 문을 열었습니다. 복도로 나가려는데 민준이가 제 어깨를 잡았어요. 엄마, 제발 가지 마세요. 저는 민준이를 돌아봤어요. 눈에 눈물이 고여 있었습니다. 민준아, 엄마는 괜찮아. 너는 수진 씨하고 행복하게 살아. 엄마 걱정하지 말고. 저는 민준이의 손을 떼어냈어요. 그리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뒤에서 민준이가 말했어요. 엄마, 그럼 정말 이제 안 오시는 거예요? 저는 멈춰섰습니다. 돌아보지 않고 대답했어요. 그래, 이제 안 와. 너희끼리 잘 살아. 그리고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제가 평생 잊지 못할 그 한마디를요. 엄마, 이제 그만 오세요. 우리도 숨 좀 쉬고 싶어요.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알았어, 민준아. 미안하다. 그리고 엘리베이터로 걸어갔습니다. 엘리베이터 버튼을 누르는데 손이 떨렸어요. 엘리베이터가 도착하고 저는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문이 닫히기 직전 민준이가 현관문을 닫는 소리가 들렸어요. 딱 하는 소리. 그 소리가 마치 저와 아들 사이의 문이 닫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엘리베이터가 내려가는 동안 저는 울었어요. 소리를 내지 않으려고 입을 막았지만 눈물은 계속 흘러내렸습니다. 1층에 도착했고 저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어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오는데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습니다. 아마 제 얼굴이 엉망이었을 거예요. 버스 정류장까지 걸어갔어요. 다리에 힘이 없어서 몇 번이나 넘어질 뻔했습니다. 정류장 벤치에 주저앉았어요. 보따리 가방을 무릎에 올려놓고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저를 쳐다봤지만 신경 쓰이지 않았어요. 472번 버스가 왔습니다. 저는 일어나 버스에 올랐어요. 카드를 찍는데 손이 너무 떨려서 2번이나 헛짚었습니다. 뒷자리에 앉았어요. 버스가 출발하고 창밖으로 아들의 아파트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건물을 오래 바라봤어요. 어쩌면 마지막일지도 모르니까. 집에 도착한 건 오후 1시쯤이었어요. 열쇠로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빈집. 너무나 조용했어요. 거실 소파에 주저앉아 보따리를 내려놓았습니다. 그 안에는 먹지도 못한 반찬통들이 들어 있었어요. 저는 통을 하나씩 꺼냈습니다. 멸치볶음, 시금치나물, 계란말이, 김치. 모두 쓰레기통으로 들어갔어요. 제 30년의 노력이 일주일의 정성이 고스란히 쓰레기통에 버려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혼자 밥을 먹었어요. 냉장고에서 김치 하나 꺼내고 밥을 한 공기 퍼서 먹었습니다. 밥을 입에 넣었지만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씹을수록 눈물이 났습니다. 저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한참을 울었어요. 밤 10시쯤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습니다. 엄마, 오늘 일은 정말 죄송해요. 제가 수진이한테 제대로 얘기할게요. 너무 상처받지 마세요. 사랑해요, 엄마. 저는 그 문자를 읽고 또 울었습니다. 하지만 답장은 쓰지 않았어요. 뭐라고 써야 할지 몰랐거든요.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잠을 거의 못 잤지만 누워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거실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켰어요. 가을 하늘이 맑았습니다. 저는 부엌으로 가서 냉장고를 열어봤어요. 반찬 재료들이 아직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만들 이유가 없었어요. 저는 결심했습니다. 이제 정말로 아들 집에 가지 않기로요. 민준이가 뭐라고 해도 다시는 가지 않을 거예요. 저는 핸드백에서 메모장을 꺼냈습니다. 거기에는 아들 집 주소와 비밀번호가 적혀 있었어요. 저는 그 페이지를 찢어서 쓰레기통에 버렸습니다.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민준이가 매일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식사는 하세요? 엄마, 건강하세요. 엄마, 답장 좀 해주세요. 저는 간단하게만 답장했습니다. 응, 잘 먹어. 괜찮아. 엄마 바빠. 더 이상 길게 쓰고 싶지 않았어요. 2주째 민준이가 집에 찾아왔습니다. 토요일 오후였어요. 초인종을 계속 눌러서 문을 열어줬습니다. 민준이가 들어오며 말했어요. 엄마, 왜 연락을 안 받으세요? 아니야, 답장했잖아. 그게 답장이에요? 한 줄씩만 쓰고. 민준아, 엄마는 이제 바빠. 민준이가 제 손을 잡았습니다. 엄마, 수진이한테 제대로 얘기했어요. 이제 다시 오세요.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안 가. 왜요? 가고 싶지 않아. 그리고 너희도 원하지 않잖아. 그게 아니라니까요. 저는 민준이를 똑바로 봤어요. 민준아, 솔직히 말해봐. 엄마가 가면 좋아? 아니면 부담스러워? 민준이는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엄마 솔직히 수진이는 좀 부담스러워해요. 근데 저는 엄마가 오셨으면 좋겠어요. 그럼 수진 씨 의견은? 수진이는 한 달에 한 번 정도면 괜찮대요. 한 달에 한 번. 저는 허탈하게 웃었어요. 그래, 알았어. 민준아, 엄마는 이제 안 갈 거야. 너희끼리 잘 살아. 엄마, 괜찮아. 엄마는 혼자도 잘 살 수 있어. 민준이는 한참을 설득했지만 저는 마음을 바꾸지 않았어요. 결국 민준이는 그럼 엄마가 필요하실 때 언제든지 연락하세요라고 말하고 돌아갔습니다. 민준이가 나간 후 저는 소파에 앉아 한참을 생각했어요. 이제 정말 혼자구나. 남편도 없고 아들도 멀어지고 저는 이제 완전히 혼자였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조금 가벼워졌어요. 더 이상 누군가에게 맞출 필요가 없으니까요. 더 이상 눈치 볼 필요도 없고요. 저는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냉장고를 열어 재료들을 꺼냈어요. 시금치, 멸치, 계란. 저는 혼자서 점심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나를 위한 음식을요. 시금치나물을 무치고 멸치를 볶고 계란말이를 만들었어요. 상을 차려놓고 혼자 앉아 밥을 먹었습니다. 맛있더라고요. 제가 만든 음식이 이렇게 맛있는 줄 몰랐어요. 저는 밥을 한 공기 다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설거지를 하며 저는 생각했어요. 이제 나를 위해 살자.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날 이후로 저는 변했습니다.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동네를 산책했어요. 시장에 가서 장을 보고 혼자 밥을 해 먹었습니다. 친구들한테도 연락을 했어요. 오랜만에 만나서 차도 마시고 영화도 봤습니다. 제 인생을 살기 시작한 거예요. 민준이는 일주일에 한 번씩 문자를 보냈어요. 엄마, 건강하세요. 엄마, 이번 주말에 만날까요? 저는 간단하게 답장했습니다. 응, 잘 지내. 바빠서 안 될 것 같아. 더 이상 매달리지 않았어요. 11월 초 민준이가 다시 집에 찾아왔습니다. 이번에는 혼자였어요. 수진 씨는 오지 않았습니다. 엄마, 수진이랑 헤어지기로 했어요. 뭐? 저는 깜짝 놀랐어요. 왜? 생각이 너무 안 맞더라고요. 엄마 일뿐만 아니라 다른 것들도요. 저는 민준이를 안아줬습니다. 민준아, 괜찮아? 네, 엄마. 이게 맞는 것 같아요. 하지만 저는 복잡한 마음이었어요. 민준이가 저 때문에 이혼을 결심한 건 아닐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물어봤어요. 민준아, 엄마 때문에 헤어지는 거 아니지? 아니에요, 엄마. 정말 아니에요. 저희는 근본적으로 안 맞았어요. 민준이는 그날 저와 함께 저녁을 먹었어요. 제가 만든 음식을 먹으며 민준이가 말했습니다.
역시 엄마 요리가 최고예요. 저는 웃었어요. 그래, 많이 먹어. 하지만 마음 한구석은 여전히 아팠습니다. 지금은 11월 말입니다. 민준이는 수진 씨와 정식으로 이혼 절차를 밟고 있어요. 재산 분할이니 뭐니 복잡한 일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민준이는 주말마다 저를 찾아옵니다. 함께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도 해요. 예전처럼 가깝지는 않지만 그래도 괜찮습니다. 저는 요즘 혼자 사는 게 나쁘지 않다는 걸 깨달았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하고 싶은 걸 해요. 책도 읽고 텔레비전도 보고 친구들도 만나고요. 누군가를 위해 반찬을 만들지 않아도 돼요. 눈치 보지 않아도 되고요. 하지만 가끔은 그리워요. 민준이가 어렸을 때 제 손을 잡고 엄마 사랑해라고 말하던 그때가요. 민준이가 결혼했을 때 행복해하던 그 얼굴이요. 그때는 정말 좋았거든요. 수진 씨는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저는 그 사람이 미운 건 아니에요. 단지 우리가 맞지 않았던 거겠죠. 수진 씨도 수진 씨 나름대로 힘들었을 거예요. 시어머니가 자꾸 오니까 부담스러웠겠죠. 요즘 젊은 세대는 프라이버시를 중요하게 생각한다고 하잖아요. 저는 가끔 생각해요. 제가 너무 오지랖이 넓었나? 아들에게 너무 집착한 건가?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아들을 위해 정성껏 음식을 만들어주는 게 잘못인가?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게 그렇게 큰 부담인가?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며느리가 부담스러워한다면 정말 거리를 두는 게 맞는 걸까요? 아니면 아들을 위해서라도 계속 노력해야 할까요? 그리고 민준이는 정말 이혼을 해야 했을까요? 저 때문에 부부 사이가 나빠진 건 아닐까요? 요즘 세대와 기성세대의 차이일까요? 예전에는 시어머니가 자주 와도 괜찮았는데 요즘은 아닌가 봐요. 친정어머니는 자주 와도 되고 시어머니는 안 되는 걸까요? 아니면 누구든 너무 자주 오면 부담스러운 걸까요? 저는 아직도 답을 모르겠어요. 다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이제는 제 인생을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 자신을 위해서요. 30년 동안 아들을 키웠으니 이제는 저를 위해 살 때가 된 것 같아요. 민준이에게는 미안하지만 저는 더 이상 먼저 연락하지 않기로 했어요. 민준이가 저를 필요로 할 때 연락하면 그때 만나기로요. 억지로 관계를 유지하고 싶지 않아요. 자연스럽게 흘러가는 대로 두려고요. 어제 민준이한테서 문자가 왔어요. 엄마, 이번 주말에 같이 영화 볼까요? 저는 답장했습니다. 그래, 좋아. 무슨 영화 볼까? 민준이가 엄마가 고르세요라고 했어요. 저는 웃었습니다. 오랜만에 아들과 영화를 보다니 이번 주말이 기대돼요. 민준이와 함께 영화를 보고 밥을 먹고 이야기를 나눌 거예요. 예전처럼은 아니지만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가는 거죠. 엄마와 아들이 아니라 두 어른으로서요. 여러분, 마지막으로 묻고 싶어요. 여러분이 저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수진 씨가 부담스러워한다는 걸 알았을 때 바로 거리를 뒀을까요? 아니면 끝까지 노력했을까요? 그리고 민준이가 이혼을 결심했을 때 말렸을까요? 아니면 지지했을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중에 며느리 입장이신 분이 계시다면 시어머니가 자주 오시는 게 정말 부담스러우신가요? 어떻게 하면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저도 여러분의 의견이 정말 궁금합니다. 여러분의 경험담도 듣고 싶어요. 혹시 저와 비슷한 상황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아니면 며느리 입장에서 시어머니와 갈등을 겪으신 분이 계신가요? 우리 함께 이야기 나눠요. 이건 저 혼자만의 문제가 아니라 많은 가정이 겪고 있는 문제니까요. 세대 차이, 고부 갈등, 가족의 의미.
이런 것들에 대해 함께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저는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싶어요. 가족은 소중하지만 자기 자신도 소중하다는 걸요. 누군가를 위해 희생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신을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걸요. 저는 그걸 늦게 깨달았지만 이제라도 알게 돼서 다행이에요. 여러분도 자신을 사랑하세요. 그리고 가족을 사랑하되 건강한 거리를 유지하세요. 그게 서로를 위하는 길일 수도 있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댓글을 기다리겠습니다.